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산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무기들이 철도를 통해 러시아로 운반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영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 EU와 슬로베니아 정부는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 확산 등 북한의 불법 활동을 오랫동안 추적해온 영국 합동군사연구소 루시의 제임스 번 국장은 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를 구매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와의 전투뿐 아니라 앞으로 장기전을 대비하려는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번 국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양의 포탄을 소진했고 가능한 모든 곳에서 부족분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향후 다른 적들과의 충돌에 앞서 무기를 미리 확보하려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I think there's obvious reasons to be doing that. They need stock to fight in Ukraine, but they also need to have stocks in case there's conflict elsewhere, conflict with NATO, and they need to have reserves. 번 국장은 또 북한과 러시아는 수백만 발의 로켓과 포탄을 운반하기 위해 철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선박을 이용할 경우 공해상을 지나 차단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는 국경을 통과해 러시아 동부로 무기를 운송한 뒤 러시아 동부와 우크라이나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통해 전선으로 보급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번 국장은 또 북한과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거래 외에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 the KN-23, which looks very, very similar to Iskander's. So, we also know that a number of Russian companies have been sanctioned and they've been accused of assisting with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So, my personal suspicion is that, the Russians have been assisting North Korea's weapons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U 대변인은 8일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시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만약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가 이미 이뤄졌거나 앞으로 이뤄질 경우 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유럽 국가 슬로베니아 외무부도 이날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국제 질서 위반 사안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등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 종식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는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 평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먼저 러시아의 군비 상황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장비 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준다면서 러시아는 이미 이란으로부터 무인기도 인도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는 중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북러 간의 이런 무기 거래는 러시아가 독재적인 선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입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러시아가 무기를 구매한 이란, 북한 두 나라 모두 테러 지원국이라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로저스 의원은 7일 VOA에 지난 한 달 동안 러시아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이란과 북한 두 나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간의 유혈 사태를 겪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언제쯤 깨달을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러시아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맥카을 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메카올 의원도 이날 VOA에 미국은 외국산 부품, 특히 반도체가 러시아의 무기, 더 나아가 푸틴의 전쟁 범죄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면서 더 강력한 제재와 수출 통제는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의 이런 제재 회피와 수출 통제 회피, 그리고 무역이 발생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에 대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의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스스로 통과시킨 대북 제재를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들과 협력해 유엔 밖에서 대북 제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8일 VOA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군사 지원은 어떤 형태로든 2006년 통과된 유엔 결의 1718호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나온 유엔 결의 1718호는 북한의 전차와 대포, 미사일 등 중화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품목의 이전을 막을 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이어 러시아가 유엔의 2009년 결의 1874호와 2016년 결의 2270호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결의 1874호와 2270호는 경량 무기 등 북한의 모든 무기와 물질의 공급과 제조, 관리 관련 기술 훈련이나 지원 행위로 수출 금지를 확대한 것으로 북한이 다른 유엔 회원국의 군사 작전 역량을 개선하거나 지원할 수 없으며 어떤 군사 품목도 수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무기 구입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는 추가 제재 위반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한 러시아나 중국의 금융기관, 운송회사 등 외국 기업과 기관들 모두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스스로 통과시킨 대북 결의를 위반한 점에도 주목하며 이는 향후 대북 제재를 이행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a clear indication that Russia is going to igno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serves its interests. Under Putin, Russia is not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is is just another manifestation of that.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역시 대북 제재 이행을 점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추가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Putin owes them. North Korea did another nuclear test with China and Russia, both. Cooperate the way it had in the past? I don't know the answer to that question.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일본과 호주, 유럽 국가들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엔 밖에서 제재를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재가 국제 제재보다 효과는 덜하겠지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조립을 마친 핵탄두 완제품을 최대 30개가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핵과학자협회가 밝혔습니다. 핵과학자협회는 최근 발표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추정 보고서에서 미군 발표와 민간 연구기관 연구자료, 또 위성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탑재용 핵탄두를 20개에서 30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핵탄두 위력은 대부분 10에서 20킬로톤으로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위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북한이 영내와 미군 관련 자산을 타격하기 위해 작전용 핵무기를 배치할 의도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최대 55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당국이 북한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탈취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중에 3천만 달러가량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8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의 법 집행기관과 암호화폐 업계 단체들의 도움으로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3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가 회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회수된 암호화폐는 지난 3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온라인 게임 엑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6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 리시스는 탈취당한 암호화폐를 미국 당국과 암호화폐 업체들이 합동으로 추적해오다가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려 할 때 이를 포착해 자금을 동결하면서 회수가 가능했다면서 이번 회수를 통해 북한과 같은 불량 행위자들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라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캐터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7일 워싱턴에서 안덕근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으며 IRA의 전기차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다룰 협의 채널을 개설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공급망과 안보의 취약성에 대처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한 청정 에너지 기술에 관한 의미 있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전했습니다.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전기차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해당돼 한국과 유럽 등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제외됐으며 이에 한국 통상당국은 미국 측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